의원님과 황정화 의원님이 지금 1, 2번으로 이거 민주당끼리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웅기 위원님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아까 네, 하세요. 카톡 관련된 건데 2분 하십시오. PPT 좀 띄워주시죠. PPT 준비됐나요? 아까 저 카톡 봤는데 저게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제가 명태균 녹취록,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9월 19일 날 KBS가 첫 보도를 안 했다. 그리고 오빠 카톡 10월 15일 날 리포트 11번째로 하고 다른 데는 탑으로 하고 MBC 5곡째 하고 이런 얘기 할 때 실시간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주목하는 그 위에 카톡 있죠. 위에 내용. 제52조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이 부분이 제가 어제 질의한 거예요. 제가 어제 9시 34분에서 39분 동안 5분 질의를 할 때 마지막 뒷부분에 무슨 질의를 했냐면 인면동의제가 방송법의 어느 부분이 위반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박정범 후보가 답변을 잘못하고 자료를 뒤적거렸어요.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걸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야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누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서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나? 이거 두 개는 다 저 관련된 거예요. 희한하게 제 질의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기자는 그 준비단도 아닌데 그리고 아까 야당 반당 그러면 야당 출입 기자들은 야당 의원들을 관리하고 여당 이런 식으로 KBS가 뭘 하고 있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웅기 위원님이 재추가 질의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웅기 위원님하고 황정화 위원님은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어디 가시는데? 박정범 후보, 안영봉 국장이 의료진단에서 다시 보기 중단 결정했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나요, 그때? 네. 그러면서 2023년 7월 6일인데 제작 실무자의 권리를 짓밟는 폭거에 분노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렇죠? 올렸죠, 본인이. 그 전에 아무튼 본인이 한 거죠, 이거. 제작 실무자의 권리를 짓밟는 폭거에 분노한다. 여기 네. 박장범 앵커. 그리고 여기서 편성규약 6조를 들었어요. 안 국장은 제작 실무자인 저의 의견을 왜 묻지 않았냐. 그리고 편성규약은 실무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편성규약 존중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장이 인사권 행사하니까 어처구니 없다. 사장이 인사권자고 사장이 정권에 따라 인사권을 국장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규약에 인면동의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면동의제나 인사권도 박정범 후보는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요. 어느 땐 인사권이라 그러고 어느 땐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편성규약을 갖다 들이댔어요. 그리고 다음 PPT 볼게요. 또 모든 기자에게는 자신이 작성한 단신, 리포트, 멘트 등 콘텐츠가 수정, 삭제 등 관리자로부터 조치를 당할 때 사전에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다. 이 건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제작 실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근데 박장범 후보는 앵커 멘트도 마음대로 고치고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앵커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아까 대담은 혼자 했나 그러면 상의해서 했다 그러고 그렇게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편성규약을. 그래서 50기 기자들은 기사보다 공들여 쓰라고 배운 앵커 멘트는 취재기자가 납득할 수 없는 문장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그리고 34기 파우치가 술 친구를 이겼다. 용산에서 그 한마디를 외치려고 박장범은 기자들의 반발에도 앵커 멘트를 멋대로 고쳐 읽어왔다. 33기 정작 본인은 뉴스9 앵커로서 실무자와 어떤 소통을 하며 기사에 손을 댔던 것입니까?
위에서 자신은 편성규약을 얘기하면서 억울하다 그러고 본인은 앵커를 하면서 마음대로 편성규약을 어기고 마음대로 앵커 멘트에 손을 대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원님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편집 2부장 시절에는 어제 얘기한 정유라나 우병우 건에 대해서 기사를 막았어요. 지금 편성규약을 본인이 지키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앵커 멘트는 사인이 난 기사를 가지고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인이 난 기사는 부장이 책임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실무자와 소통하지 않고 앵커 멘트를 고칠 때는 사인권자인 부장과 소통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고치니까 기자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왜곡됐다고 내 리포트는 기자들이 만들어서 완납하잖아요. 만들어서. 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리포트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앵커 멘트로 리드 멘트로 소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기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정리 좀 해볼게요. 제가 첫날 박장범 후보에 대해서 산무라고 얘기했어요. 산무. 기자로서 능력이 없고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고 리더십이 없다. 그래서 부적격하다 그랬는데 제가 3일을 겪으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박장범은 일개 팀장하기도 힘든 사람이구나. KBS를 위해서 당장 그만둬야 될 사람이구나. 기자로서의 능력. 수많은 보도를 막았어요. 사회 2부장 할 때 다수의 특종을 낙종으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취재 지시를 해서 기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편성규약도 자기 맘대로 해석 편성규약을 말할 자격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경영자로서 자격. 제가 그 경영계획서 보고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IPTV 통해서 수신료를 안정시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협회하고 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협회에서. 그리고 휴대폰의 수신료를 부과해서 수신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 획기적 계기를 이게 아주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경영 계획처럼 얘기했어요. 이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라고. 4인 가족이면 3만 원 내든 수신료를 12만 원 내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도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또 다시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내년에 경영 계획이 어떠냐, 뭐 적자를 내냐, 흑자를 내냐, 뭐 얼마가 목표냐 그런 경영 계획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면접할 때도 그런 걸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KBS에 대해서 그런 계획도 없이 무슨 사장 후보가 돼요. 그리고 리더십 뭐 계속 얘기했지만 18기에서 50기까지 495명의 기자들 그것도 자기가 30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기자들이 평가를 그렇게 박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PD협회, 기술인연합회도 다 반대하고. 저는 3일 동안 박장범 후보를 검증하면서 이 세 가지 기자로서 경영자로서 리더십 정말 부적격자예요. 전무하고. 그리고 그래서 사장 후보가 된 건 유일한 거는 김건희 머슴을 자처했기 때문이에요. 파우치로. 여기서도 3일 동안 유일하게 외치는 건 파우치예요. 파우치만 외치고 있어요. 파우치니크로 김건희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조공방송 하사품으로 사장 후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KBS는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박장범이란 사람이 4,000명이 되는 KBS 직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청문회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KBS 참 너무 없어 보이고 처참하다. 4,000명이나 된 조직이 저 뒤에 앉아있는 청문단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한심하고 저렇게 무능해 보이고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기 앉아서 얘기하는 그 뒤에 계신 분들과 후보자의 답변이나 준비, 지식 역량 정말 KBS 너무 창피해요. 네. 1분 더 드릴게요. 예, 어차피 추가 질의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저번에 이진숙 후보 3일 청문회 할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대전 MBC 사장 시절에 94%가 반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머지 6%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박장범 후보는 95%가 반대하는데 나머지 5%가 있잖아요. 이거 갖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문 준비하는 거 보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허술해요. 그 거대한 조직에서 청문회 준비를
그래도 꽤 했을 텐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조직에서 집단적으로 따르지 않으니까 청문 준비도 안 되고 사장이 될 리도 없지만 돼도 조직을 이끌 수가 없어요. 누가 사장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기자로서도 인정을 안 하고 데스크로서도 인정을 안 하고 경영자로서도 인정을 안 하고 누가 따르고 같이 KBS를 이끌어 가겠어요. 수신료에 대해서도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고 스스로 사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제가 보기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그냥 사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OBS에서 오래 일하신 이훈기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KBS 직원들의 능력은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박장범 후보자와 후보자를 도와주는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뜻인 것 같고요. 저 뒤에 그 정재준 기자나 박상현 KBS 본부노조 본부장이나 민주노총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매우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후보자인 성명서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랬죠. 그 본인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원래 후보자가 A급이면 도와주는 분도 A급인 거예요. 네, KBS 직원 네, 전반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비하하는 바로는 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언제 KBS 직원을 비하했어요. 준비단을 얘기했죠. 예, 준비단은 형편 없습니다. 네, 즉 후보자인 제가 그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예, 후보자가 겸허히 형편 수용하겠습니다. 없나 봅니다. 왜냐? 이런 전략을 기자하고 주고받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또 찍힙니까? 이게 형편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각 기수별로 기자들이 쓴 성명서 꼼꼼히 읽으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쓰고 언어 선택을 어떻게 하고 단어를 어떻게 쓰는 걸 보면 얼마나 내공이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30년 이상을 글과 함께 뒹굴어 온 사람들이잖아요. 매우 유능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